이재명 대표가 어제 사퇴를 함으로써 언론들이 이재명 전 대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웃긴 거야. 내가 정봉주 의원한테 의원님 하면은 전 의원인지 몰라서 그러나? 그렇죠. 그냥 대표라고 쓰면 안 되냐? 다시 돌아올 건데. 곧 죽어도 지금 전을 만들고 싶은 거지. 아직 출마 선언한 건 아니지만 출마하지 않을 거면 굳이 사퇴할 이유가 없겠죠. 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워딩에서 그 워딩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 워딩에서 그런 게 느껴지죠.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걸 비판을 심하게 하는 게 경향신문의 이대근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참 이대근이다. 아니 혹시 이대근 알아요? 이대근 나랑 같이 독립운동했는데. 압니다. 이대근은 압니다. 마님 그러니까 이분 아닙니까? 뭐냐면 포지션이랄까 시간 타이밍이 애매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임기는 3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온갖 조작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거 저쪽이 만든 리스크는 어마어마해요. 조작에 가까운 것들이지. 쌍방울 그쵸.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 이화영 자체가 쌍방울의 대북 선거와 연관이 없는데. 네. 근데 3년이나 남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적적들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기네스 기록이 있다고. 제1야당이 이렇게 총선에 승리한 게 대한민국 역사에 없어요. 네. 그 기록 세웠죠.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기억 까먹고 있는 기록? 민주당 역사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든 분들 다 합쳐가지고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냥 야인으로 두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소모라고 걱정을 해주는 척해요. 뭔 이미지 소모가 있어요. 대표 두 번 되면 이미지 소모되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기레기들의 보도가 그게 국민들한테 먹혔다 그러면 총선 승리 가능합니까? 네. 2조 심판이 먹혔겠지? 그렇죠. 국민들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어요. 오히려 테러당할 때 이재명 대표가 테러당할 때 이재명 대표가 야인으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조바심 느낀 상황이야.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차라리 공개적으로 내놓고 윤석열과 싸우게 하자. 쉽게 표현해서 윤석열과의 대여 투쟁의 맨 앞에 서는 장수로 더 써먹자라고 하는 게 우리 진영의 생각인 겁니다. 네. 아니 오히려 국힘은 지금 당대표 선거 때 누가 이재명과 싸울 것이냐를 두고 후보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을 빼야 합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이 어차피 차기 대선 주자인데 이재명과 그 당대표를 따로따로 어떻게 입장 발표를 항상 해가면서 취재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로 모아야죠.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가 180석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이번에 뭐 탈락하신 분들, 경선에서 안 된 분들 등등 탈당하신 분들 다 머릿속에 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일 때 사사건건 내부 총질이나 등등에서 방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이렇게 뭔가를 수행하고자 할 때 뭐가 잘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22대 국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이제 딱 대차게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네. 그 힘 빠지는 거죠, 지지자들이. 지금 언론 기조가 저런 거예요. 뉴시스의 이 김지은 기자. 지은아, 네가 정치를 아니? 이재명 연임 도전 방탄 논란에 중도층이 털어나? 뭔 소리야. 이미 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총선으로 깨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번에 애완견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국민들 3분의 2는 이재명 말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탄 논란에 중도층이 왜 이탈합니까? 중도층하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지은아. 내가 아이유는 좋아하지만 너는 좋아하지 않나? 지은아, 이게 뭐냐면 총선 때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이 민주당을 더 지지해요. 민주 진영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이미 내가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민주당에 더 동화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민주당을 압도적 제1야당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방탄 논란에 중도층이 왜 이탈해요? 아니 그러면 어느 분이 대표돼야 중도층이 돌아올까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쟤네들은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태평양에 어떤 섬에 남아있던 일본군 같은 거예요. 뭔 저런 논란을 그걸 대표적으로 주도하는 게 이대근이라니까? 경향신문의 이대근이?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지금 상황이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도 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그 샘플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샘플이 없다고. 이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정권을 가져오긴 했으나 그 전에 막 납치도 당하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정계 은퇴를 여러 번 하시다가 돌아오시기도 했고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랑 상황이 완전 달라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한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 분이 당대표일 때 또는 대통령 후보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만 수사받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얘네들은 그거를 방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 국회에서 영장 청구를 할까요 말까요라고 국회에서 표결을 했을 때 그게 가결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들이 분노했던 것 같고 법원에서 그게 기각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건은 사실상 끝났어요. 심리적으로. 네. 그때 절대다수의 국민들 보수까지도 이재명은 돈 안 받았나 보내라는 인식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재명을 뭔가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상황이 현 상황이잖아요. 근데 방탄 리스크라는 얘기를 우리 지은이가 저렇게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열받네. 나는 방탄은 그냥 방탄소년단에서만 보고 싶습니다. 이 기사에서 방탄 얘기도 너무 지루해요. 아니, 지지도 않아. 네, 방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가? 이재명에 대한 사건에 추가 기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수많은 압수수색이 또 추가가 되고, 수많은 증인들이 또 추가가 되고, 이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방탄 논란 이미지 소모 이야기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옛날 문법으로 이야기하는 옛날 기레기들의 수법일 뿐이다. 뭐냐면 윤석열이 저러면 저럴수록 상대 비교가 돼 왔잖아요. 민생에 대한 정치인 이재명으로서의 어떤 느낌이 윤석열과 너무 비교가 됐잖아요. 저는요. 민주당 지지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 회의를 볼 때마다 쾌감을 느낍니다. 콘텐츠가 국민의힘과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소모라고 말한 것도 웃긴 게 켜켜이 국민들 생각하면 아, 저 사람은 대통령 돼도 되겠구나는 이미지는 설명 안 해요. 자주 나오면 이미지 소모돼요. 연예인이야? 웃기는 소리 하는 거고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시당위원장 후보까지 이재명 기사님 민주당 이걸 비판조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비판조로.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긴 합니다. 네. 지금 경선하면요, 뭐 저 광주에서 한번 뭐 저기 부산에서 한번 이렇게 경선을 해왔잖아요. 이번에 원샷 경선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출마할 사람이 사실상 없어요. 뭐 이인영 등이 거론되고 있긴 한데 안 나올, 그러니까 당선 안 될 선거에 나와가지고 결국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입지만 줄어드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지금도 당대표 나올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번에 민주당 당원들 투표율이 낮았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유는 역대급으로 낮았는데 이유는 대선 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되니까 그 당시 득표율이 77.77%였죠. 네. 지금은 8, 90% 가까이 육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경선을 하되 투표를 안 까는 거죠. 까면 초반 경선했던 데서 까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관심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원샷 마지막에 까자 투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와 또 나올 후보가 없다 얘기하니까 또 뭐 일극체제다, 사당화다, 어김없이 나오는 프레임이잖아요. 딱 이재명 대표 연임 그러면 딱 어김없이 나오는 그 다음 순서 같이.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이 의외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져 갖고요. 임세현 누나가 저는 기탁금이 없습니다. 지금 저 출마 선언한 사람이 한준호 경기 고양을, 강선우 서울 강서갑, 김병주 경기 남항주 울 그랬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런닝메이트로 인식되고 있는 건 김민석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압도적인 그 후보였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잘하고 있는 박찬대에게 양보를 했죠. 근데 그 김민석,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뭐 출마 선언 안 했지만 전현희, 이현주, 그리고 민영배 의원 나가는 게 확실하고요. 정봉주 전 의원, 오. 다음에 김지호. 오. 근데 지금 5명 뽑는데 원래는 처음 시작 5명이었거든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어 지금. 10명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흥행 걱정하더라고요. 오히려 저쪽 뭐 국민의힘 쪽이랑 언론에서 그 뭐 당 대표 흥행 걱정하는데 이 최고위원만으로도 이 흥행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도당 위원장 경선이 더 치열합니다. 맞아요. 보통 재선급들이 이제 뭐 서울시당, 경기도당 뭐 이런 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지방선거랑도 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옛날 같으면 대의원 대회, 지금은 전국 당원 대회, 달리 말하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 정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역위원장은 아마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시도당 위원장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전국 당원대회를 통해서 임명장 수여하면 끝인데, 그 사이에 최고위원들 나간 사람들이, 당대표는 의미가 없다고 치더라도요, 최고위원 선거가 좀 흥행이 되면, 네. 당대표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서 뽑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좋을까 말까에 대한 생각 중에 한 40%는 단점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장점을 더 높게 많이 봤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까기 위해서 까는 거 있잖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 그것이 일반 국민과 중도층이 봤을 때는 민주당 잘 나가네, 똑똑한 리더를 통해서 뭔가 민주당이 진짜 민생이 생각하네, 국민을 위하고 있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좀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자가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국민이 탄핵으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똑똑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문석 의원, 지금 문체위에서 대한민국이 조선일보의 나라냐, 이렇게 이런 워딩을 뽑을 필요가 있어. 요거는 헤드라인으로 딱 써먹기 좋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광고를 조선일보에 엄청 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MBC에는 광고를 줄이고 조선일보에는 광고가 늘리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 맞죠. TV조선이 2022년에 79억 7,2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무려 80억 9,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던 거에 거의 100%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예. 160억 6,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TV조선이 제일 많이 받은 금액이고요.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했던 불신도 조사 1위가 조선일보이고, 그리고 TV조선이 불신도 조사 2위를 기록했고, 사람들이 그 신뢰도 1위는 MBC인데 MBC는 광고가 줄었습니다. 야, 전화 방송하는 이 시점 현재 당비가 출금되는. 근데 아깝지 않습니다. 얼마 내십니까? 저는 최소한 몇천 원 단위는 아니에요. 네. 몇만 원 단위로 냅니다. 와. 사랑하니까요. 이재명 대표 그랬다. 많이 내실 필요 없어요. 우리 당 돈 많아요. 1,000원만 내세요. 내세요. 이러셨죠. 근데 옛날에 한간에 모 의원님 그 1,000원짜리 당원들 이러면서 비하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여당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을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막 대통령 만든다, 그 기본은 일반 국민 상식에서는 안 맞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유능한 정치인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보르꾼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대통령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지율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 근데 만약에 안 나가셔요? 근데 다른 분이 예를 들어 당대표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와, 바지 대표다. 막 이러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조정하는 거다. 막 이런 식의 얘기 안 할 겁니까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그렇죠. 되면 이중 결제 효과가 네,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이재명 똑똑하니까 대통령 만들고 싶어. 훌륭한 심부름꾼이야. 요 태도를 밖에 취하시라는 거고 속마음은 진짜 난 이재명 좋아서 대통령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다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적 명분이 안 생기니까 똑똑한 심부름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대한민국 조선일보 나라예요? 양문석 의원 말대로. 그랬더니 이 조선일보가 바로 보복합니다. 김일혜 기자, 희래야 새끼 단독 양문석 사기대출 조력자 양 의원 아내가 서류 위조하라 시켰다. 저 개어지 발사기 같은 게요. 여러분 또 언론에 헤드라인 많이 봐가지고 양문석이 무슨 사기 대출했을 것 같죠? 아니라고. 대출해주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받아먹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대출 받는 게 담보 대출이잖아요. 아파트 내가 이 아파트를 사야 돼. 어떤 은행에서 이 담보가 있는데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대출 받은 거 안 되면 뺏어가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 같은 데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거 담보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새마을 금고가 대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석 지금 의원 쪽에서 그 당시에 이걸 대출 받을 때 사기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이 말을 어떻게 사기 대출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러면 은행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다 신용도 검사랑 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검증을 하는데 돈 대출해 주는 거를 그걸 뭘 사기 대출이란 말을 씁니까? 뭘 사기를 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니까 정부에서 옛다 하면서 광고를 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조선일보는 내가 봤을 때 신문이라기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조선일보의 모습을 보려면 내부자들 보시면 됩니다. 거기 백윤식의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왜 박정훈 TV조선 출신 의원이 악마에 편집해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가 저기 위증 교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딱 그런 거라니까요. 백윤식 같은 조선일보 내부자가 박정훈이를 국회의원 만들어 준 거예요. 야 우리 몫으로 국회의원 하나 줘. 그 박정훈이가 성파 출신이죠. 네, 송파. 거기에 공천을 꽂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악마의 편집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네. 딱 그 필요한 말만 싹싹 단 순서도 하나 다 빼버려도 바뀌고.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데 그런 짓해서 국민의힘의 영향력 발휘하는 거죠. 그러다가 쓸모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버리죠, 박근혜처럼. 그 오죽했으면 조선일보 사옥에 그 9.11 때처럼 비행기가 그냥 받아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역대급 조폭 양아치 언론이 조선일보인데 그 조선일보가 양문석 의원이 싸우고 있잖아요. 같이 엄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문석이 저런 식으로 보복을 한다고. 네. 양문석 의원이 끊임없이 뭐 3대 악 이러면서 조선일보를 항상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복성 기사인 것 같습니다. 악의 축. 네, 악의 축. 없어져야 될 악의 축 이래가지고.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의 2년 더 이게 이런 거 있거든요. 왜? 쟤들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 그런 겁니다. 야, 김대중도 뭐 사실상 뭐 연임한 게 김대중 대통령 연임한 게 뭐 한 30년 만이라고. 이재명 대표처럼 총선을 압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압승해놓고 빠지면은 누가 당대표하면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여야만 영이 서는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능감 맛보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영이 서서 이 국회는 뭐겠어요? 혹시나 이 방송 보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 국회의 국민의 명령은 뭐겠습니까? 제대로 싸워라. 제대로 윤석열과 싸우라는 견제해라. 막연한 얘기고요. 네. 끌어내려라예요. 설사 탄핵을 못 시킨 한이 있더라도 끌어내리는 수준으로 싸워서 최장 3년 후에는 대통령 되라 이런 소리예요. 본인이 나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안 나가려고 했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데는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사람이 없는데 나마저 빠지면요. 누가 당대표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자리 욕심이요. 그 당대표의 경무라는 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봤어요? 당대표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재판받으러 가고. 당대표 하면 그냥 합니까? 여러분들 방송 출연하는 거랑 똑같아요. 최고위원회의가 일주일에 3번이죠. 그 회의만 발언 준비해 가야죠. 그쵸. 이틀에 한 번꼴로. 근데 그것만 있어요? 각종 행사 오지게 많이 있잖아요. 당대표만 하고 싶어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경향신문 이대근 씨의 진영, 진보 언론이라고 하면서 오지게 심판만 보십니다. 부끄럽습니다. 자기들 진보 언론도 아니에요. 이재명 때리는 게 즐겁습니다. 왜? 보복 안 할 거니까요. 비겁하다. 윤석열 때리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보복 당할까 봐. 특히 우리 여사님은 절대로 안 때립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